네, 오늘 오신 강사를 수고하신 분이요. 여한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박사님이십니다. 국제신학대학원 상담심리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시고요. 한기총, 한국기독교청연합회 가정사역위원회로도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니에그램, MBTI, 교류분석, 그리고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 그리고 이제 방송 채널로는 100분 토론 및 주부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을 채널로 그 채널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서울서 이렇게 오시기가 참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또 여러분 또 좋은 수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서로들도 인사들 좀 하시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 오전에도 계속 강의를 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시죠? 오후 타임에 오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인사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근데 좋으신데 인사를 아까 들어갈 때 분명히 하셨죠? 들어올 때도. 네. 그래요? 뻣뻣해도 할 말은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참 어려운 게 이제 예를 들면 주일날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교회에 계속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자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무언가 제스처를 좀 해야 되는데 할 만한 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안녕하세요, 나갈 때도 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만나서도 안녕하세요, 또 밥 먹으러 가서도 안녕하세요. 집가 하루 종일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너무 판에 박힌 인사를 우리가 하더라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인사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그 뭐 하도 이렇게 밤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밤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슴 아픈 인사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의 인사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사실 인사들도 우리가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럼 오늘 상담을 얘기를 할 건데 상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만나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하는 게 사실 납부 형성이기도 한데 이 인사를 그냥 형식적인 인사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친밀감 있는 인사를 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인사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씩씩거리면서 너도 한국 사람이지?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한국 사람하고는 뭐 이렇게 대면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꼭 수업하러 가는데 점심때가 이렇게 겹쳤대요. 근데 그 친구가 늘 물어보는 게 밥은 먹었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예 맨날 밥은 먹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날 잡아서 저 친구랑 한번 밥을 먹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밥을 안 먹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물어본 거예요. 밥 먹었니? 그랬더니 얼마나 이제 그 대답에 내가 이제 호응을 해주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 그래 나중에 보자 그렇게 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자기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고 잘 얘기했던 것이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확 다가오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밥 안 먹었어요? 라고 했을 때는 그 뒤에 후속 조치를 해주거나 뭘 해줘야 되는데 그 마치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었으면 괜찮은데 밥을 안 먹었을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하지 이거를? 이게 순간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인사 또 옆에 왔었으니까 이게 지정자석제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은 일단 좀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같이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다시 손을 붙잡으시고 인사를 좀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사랑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야 평생에 한번 듣고 싶은 말인데 여기 와서 듣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이 사랑한단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 이제 여기 전인가족치료연구소도 이제 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가정폭력 가정의 경우는 신나게 펴고서 끝에 하는 얘기가 있죠. 알지? 사랑하는 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무서운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때릴 의사가 없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때릴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냥 다가가면 어떤 사람은 움찔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럴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동성끼리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인사를 해요?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트를 그리죠. 그래서 우리 하트를 그려서 이제 앞 뒤로 또 멀리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훨씬 부드러워졌죠.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제일 먼저 들은 소리는 자, 기억나시는 분? 알람 소리. 참 오죽하면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기계 소리를 네,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잘 잤어요. 아유, 그런 소리를 하시는군요. 일어나셔. 그래도 여기는 좋으신 분들이, 가정이 행복하신 분들이 계시네. 주로 보니까 야 일어나, 애들 좀 깨워, 밥 줘, 몇 시야,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내가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매 순간 죽었다가 깨어나는 경험입니다. 부활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해가지고 아침에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축복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의 소리거나 혼나는 소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상담의 이론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긍정이 되고요. 방향이 잡혀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부정으로 시작하면 어때요? 부정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첫 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처음 들은 소리가 오늘 처음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무슨 소리냐에 따라서 내 방향이 긍정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부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듣는 소리는 듣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한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제일 먼저 일어나 잘 잤니? 한 소리. 그리고 그것이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또 내가 처음 만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상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이나 축복의 메시지를 처음 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기분 좋게 눈 떴는데 짜증나는 세상을 선물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인사를 좀 같이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기는 인사하실 때 이제 앞으로 자기만의 특별한 인사를 좀 그렇게 이제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프닝을 좀 했고요.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짧은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제가 와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늘 부산에 올 때마다 늘 걱정되는 게요. 아니 사투리를 안 쓰면 못 알아들으세요. 아 이제 알아들으세요? 아니 부산 와서 강의를 하면 제가 사투리를 안 쓰니까 다 멀뚱멀뚱 계시다가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이제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사투리를 좀 배워야 되나. 근데 영 이게 그렇게 맛깔나지가 않아가지고 잘 못 배우는데 저를 좀 소개를 할게요. 사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소개를 좀 해주셨지만 여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땅에 이제 딱 태어나니까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깜깜한데 좁은데 갇혀 있다가 제가 또 태어났을 때도 좀 똥똥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쭉 갇혀 있다가 딱 태어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48에 낳으셨어요. 독자로. 그렇게 태어난 데다가 거기다 손자가 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셨던 건 뭐냐면 모든 사랑이 저한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얘기 듣기로는요 24시간 내내 땅바닥에 떨어진 적이 없대요. 애기 때는. 뭐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안아보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집에 태어나니까 서열상으로 제가 몇째예요? 가장 밑에 있잖아요. 서열상으로 막내인데다가 가장 밑에라면 첫째 아들이긴 하지만. 그런데 희한한 거는 제가 태어나고 나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호칭이 싹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 저희 집을 사람들이 한구네 집 이렇게 불러요. 저희 할아버지를 한구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구 할머니, 엄마를 한구 엄마, 아빠를 한구 아빠 이렇게 불러요. 심지어 우리 집에 돌아다니는 4발 달린 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시골에서는 이제 하여튼 세자로 얘기하더라고요. 받침 없는 거. 예, 받침 없는 세 글자 뭔지 아시겠죠?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것도 한군에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바뀌고 나니까요. 세상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좋구나.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구나. 이렇게 기쁘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2살쯤 되니까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이제 이때부터는 완전 찬밥이에요. 내가 더 귀한데도 불구하고 막 밀어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젖좀 먹으려고 가면은 밀쳐내고 동생 주고. 그러니까 저는 엄마 옆에는 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빙글빙글 맴도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그때부터 세상의 쓴맛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여시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보니까는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아니 그거 어차피 잘생기고 못생기고 한 거는 다 자기 주관이잖아요. 아니 TV 나오는 거 보세요. 봉태규? 예, 그 친구가 나와서 여자가 이쁘니 못생겼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텐데. 하여튼 뭐 잘생겼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학교 다닐 때 별명은 늘 여포, 여진족, 여치 뭐 이런 게 이제 제 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시성 가지고서 산다는 게 사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 어르신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형은 잘 있냐? 그래요. 형이 없잖아요. 제가 독자인데. 그렇죠. 여동생만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착각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놀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름을 남자 이름에다 관직에 나가라고 이름에 관자를 많이 넣었어요. 자,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형 잘 있냐 그 얘기는 여관이 잘 있냐 이 얘기예요. 동생 잘 있냐? 그러면 인숙이 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소설가 오인숙 씨가 있는데 오씨에다가 인숙이를 붙이니까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여씨에다가 인숙이를 붙이니까 되게 싸구려란 말이에요. 예, 아직 사투리를 못 써서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전도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로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여전도사가 잘 도와줄 겁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안 계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도사가 잘 도와줄 거라고 하니까 그냥 그 우리 잘 아는 그 여자 전도사님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떤 분 와서 싸우기까지 했고요. 제가 또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논의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목사 제도를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걸 인정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까지 놀림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학교 가가지고 교수를 하는데요. 강의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여 교수님 강의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와서 뭐 PPT 준비하고 그러면은요. 조교가 와서 그러는 줄 알아요. 제가 좀 젊어 보이잖아요. 오늘 머리가 좀 길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18살 때도 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그 저의 그 아픔이었어요. 뭐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5살 때 우리 동네 어르신이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넌 목포 항구냐 부산 항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목포가 어딘지 부산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예, 그냥 막연하게 느끼는 거는 나를 놀리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큰 폐해 중에 그 폐해가 있는데 저는 그게 그 하나는 남자 여자 차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이름에는 남녀 차별에 그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인 그 성의 혼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포냐 부산이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살았어요. 충청도가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이 참 여러 가지 폐해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걸 제 이름 석자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렇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요. 제 이름을 누가 불러줄 때 제가 자부심을 갖지 못하니까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이름을 남기고 싶을까요? 안 남기고 싶을까요? 안 남기고 싶죠. 누가 불러줄 때마다 나를 놀리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빨리 죽어야 되겠는데 이게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지나다니는 동네 형들한테 괜히 덤벼가지고 한 대씩 맞고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억울하니까요. 이때 그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니까요. 가요를 가더라고요. 가요. 가요 아세요? 노래. 예. 노래를 따라가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찬송가 부르시죠? 찬송가 하시잖아요. 찬송가 그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면요. 정말 속으로 생각해요. 정말 날로 드신다. 날로 먹는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저는요 신방 가려면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찬송은 뭐 해야 되지 말씀은 뭐 해야 되지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 가가지고요 그 권사님 저 찬송 하나 좋아하는 거 부르세요. 그럼 그 사이에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 것에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고 우리 목사님이 날로 준비한 것에는 은혜를 되게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목사가 아니라서 좀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 내 마음 상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혹시 그거 아세요? 장례 찬송인데요. 그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세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거를요. 보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거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슬프잖아요. 정말 장례식 같잖아요. 근데 부흥회 같은요 박수 치면서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만나보 여기까지. 그렇잖아요.
노래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담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슬퍼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뭐 그런 걸 몰랐잖아요. 그냥 그때 그래가지고 위안이 됐던 게 그 심수봉 씨 아세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무궁화라는 노래 아세요? 무궁화 지구 뭐 이게 나오자마자 금지곡 된 노래. 정말 가슴 아프게 그런 노래들이 실현 한 번 안 당했는데도 그렇게 와닿더라니까요. 요즘도 보면요, 중학교 애들도 이렇게 궁상 떨고 다니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비 우중충하게 막 시원하게 쏟아지면 그것도 싫고, 우중충하게 내릴 듯 말 듯 우산이 필요한 듯 뭐 이런 이상한 날씨, 이런 날씨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뭐 넓은 유리창 있는 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사람 많은 데 또 안 되고, 조용히 혼자 앉아가지고 궁상 떨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심수봉 씨가 위안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을 의지했더니요, 이분이 배신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만들었는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게 여자는 항구를 줄이니까 여항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화가 난 게, 아니 왜 여자가 항구예요? 자, 부산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자가 항구 맞아요? 네? 아니 부산이신데 왜 모르실까?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바다에 처음 보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처녀추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면 총각추랑 이래야 되잖아요. 처녀추랑 하니까 이건 배가 여자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인데 왜 그분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온 우주가 나를 골탕 먹이기로 작정한 거다. 이게 참 이렇게 나쁘게 한번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심수봉 씨를 이제 떠나기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세상이 참 암울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 그 자녀들 이제 나중에 상담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나와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래? 네 이상형이 누구야? 그렇게 하는 거 보면요, 전부 자기 트라우마나 컴플렉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꼭 못생긴 것들이 이쁜 사람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쁜 여자, 이쁜 남자 잘 안 찾아요. 자기가 워낙 이쁘니까. 한 맺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데렐라가 왕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데렐라 2 아세요? 신데렐라가 어렵게 결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밥때가 됐는데 음식을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더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왕자비가 됐는데.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있다가 포크를 떨어뜨려 집으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저희 경마마켓 집으려고 한다고. 좀 이따 다 먹고 나서 그릇을 들고 나가려고 했더니 또 혼났어요. 근데 신데렐라는 좀이 쑤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시집 오기 전까지 했던 일들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이 쑤셔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이산에 나오는 송현이처럼. 그래서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하더래요. 그러더니 신우들은 불어로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버티고 나왔더라. 이게 신데렐라 2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신데렐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기의 그 역량을 찾아라. 그 내 역량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데, 꼭 보면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찾는 거고요,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무지하게 잘한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전부 다 그런 로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회에 보면은요, 그 골드미스라고 그러죠. 이런 여성들, 결혼 안 한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신데렐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공주 하세요. 공주, 평강공주. 얼마나 좋아요. 평강공주가 시집을 갔대요. 시집을 가가지고요, 밥을 하러 부엌에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아니 왜 이러냐고, 들어가 있으라고, 내가 밥해서 갖고 가겠다고. 이게 모든 여성들의 로망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온달 장군이 나중에 죽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안 움직이니까 가가지고 관을 쓰다듬으면서 여보 이제 갑시다. 그러니까 관이 움직였대요. 이게 모든 여성들의 로망 아니에요? 예? 남편이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는 거.